디지털 기기가 바로 나의 영혼을 가져가는 나의 영혼 도둑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디지털 기기가 되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네,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저희도 보면 옛날에는 휴대전화도 전화번호도 많이 기억했지만 요즘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겉핥기, 식읽기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려면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없애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네. 제가 나중에 이제 저도 부모지만 저희 자녀가 들어가면 저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스마트폰을 안 사주려고 합니다. 네. 물론 연락은 되니까 스마트워치 정도는 사주려고 하는데 절대 사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나중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뭐 스마트 패드 정도로는 쓸 수 있겠지만 스마트폰이 있으면 안 돼요.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전화만 쓰면 투지폰 정도만 돼도 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 연수를 듣고 투지폰으로 바꾸시는 부모님 계시면 꼭 알려주십시오. 제가 여기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다른 학교 경우인데 이런 설명을 듣고 투지폰으로 바꾼 부모님 계십니다. 추천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미니멀리즘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책입니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디지털 미니멀리즘인데 이걸 읽고 저 인생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미니멀리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디지털 기기를 미니멀리즘, 최소화시켜서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디지털 기기를 최소화해서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애들한테 이거 말로만 설명하니까 그럼 스마트폰 안 써야 되겠네요 라는 친구 몇 명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변화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간에 아예 안 쓸 수는 없거든요. 최소화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쓰는 것이 디지털 미니멀리즘 핵심입니다.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잡다함은 대가를 수반한다. 잡다한 앱을 사용하면 산만하게 됩니다. 앱이 다 자기를 이용하게끔 하거든요. 그 다음에 최적화는 중요하다. 그래서 특정한 기술만 사용하는 겁니다. 전화, 음악 듣기 이런 식으로. 게임은 나의 중요 가치를 뒷받침하지 않으면 쓰지 않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계획을 세워서 나는 이 앱, 이 앱은 쓸 거야. 그래서 쓰는 거고 이 앱, 이 앱은 안 쓸 거야 해서 지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잘못돼 버리면 스마트폰이 주인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잡다한 앱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다음 특정 기술만 선택하고 미리 계획해서 사용합니다. 즉흥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머님도 PD를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되게 좀 보람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 5학년 3반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건 안 적으셔야 됩니다. 5학년 3반 대상으로 해서 하루 동안 그냥 안 쓰게 했어요. 하루 동안 안 쓰게. 근데 이걸 해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부작용을 금단 증상처럼 힘들어하더라고요. 아예 하루 동안 디지털기 사용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올해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쓰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중학생의 내가 달라졌다. 이 부분 다 보시면은 충격적입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사람의 뇌가 무엇에 중독된 사람과 비슷할까요? 약물 중독? 예, 맞습니다. 이게 엄청 위험한 거라니까요. 근데 이걸 파는 사람들 전혀 그런 거 광고 안 하죠. 왜냐면 자기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분별 있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약물 중독자가 되어 비슷해집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아이들이랑은 내일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익숙한 아이들의 모습이 나올 거예요. 집에서 보면. SNS, 유튜브, 그리고 친구들과의 메신저. 공부하다가도 알림이 오면 딱 켜서 보죠. 수시로 오는 알림을 확인하느라 숙제하는 짧은 시간도 온전히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스마트폰을 하다가 시간이 밀려서 할 일을 못한다던지. 어떤 걸 못해요? 학습지 같은 거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 따로 계속 아이만 주시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또 하지 말라 그러면 또 내려놨다가 저 다른 거 하다가 보면 또 어느새 들고 있고 또 어느새 핸드폰 보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제작진은 거실과 성원이의 방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성원이의 하루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자녀들은 스마트폰하고 부모님은 책 읽고 있지만 자녀는 그냥 스마트폰하고 얘기 안 하죠. 이게 일반적이라고 하기에는 이런 경우가 많죠. 네. 거실에 나와 줄곧 스마트폰만 바라보더니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에도 이어폰을 낀 채로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이게 중독이죠. 이거.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크게 문제의식을 안 가지면 그냥 이건 아닌 것 같은데는 되지만 계속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치러야 하는 스마트폰과의 전쟁. 처음에는 식사 시간에는 핸드폰 안 하는 걸 이제 규칙으로 삼았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정신 차리고 보면은 스마트폰 보고 있고 또 그만한다 그러면 더 그다음에 이제 친구가 와도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합니다. 네 동생 시장이야? 나 진짜 행복해. 이 집 아니야, 이 집 안에. 실탄 없어? 있어. 는 아이들. 방에서 꼼짝 않고 스마트폰에 몰두한 지 1시간이 넘어서야 학생들은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지금 이 상태는 비디오는 나오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6개월간 변화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3개월간 절제하기 프로젝트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 여부에 따른 학생들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스마트폰을 절제하는 중학교생의 그 프로젝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할 학생들이 있을까 우려했지만 예상을 깨고 1차로 16명이 신청, 이후 진행 과정에서 9명이 포기했고 최종 7명이 프로젝트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핸드폰 사용 시간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돼가지고 신청하게 됐고 이 학생은 그래도 되게 모범적인 학생이다 나름.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랑 단어 이게 집에서 이런 환경을 같이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뭐 스마트폰 쓰지 말라고 해놓고 부모님께서 쓰고 계시면 아이들이 어떨까요, 맞죠? 네. 아이들 힘들잖아요. 자기도 하고 싶고 그래서 그리고 올해 들어서 성원이랑 저 이런 부모님도 약속을 같이 정하도록 할 겁니다. 제가 이건 또 과제로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할 건데 우리 아이들이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뭐 간단통화 문자에는 약속을 지킨다. 하루 1시간 이내 뭐 퇴근 후 업무 내용에는 사용 금지. 가족께서도 이렇게 사용 금지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예시는 또 보여드릴게요. 저랑 단어 영어 단어 외우기 하루 10개씩 했었는데 이렇게 되고요. 제가 궁극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해서 애들이 이렇게 약속을 정하고 밤 9시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 않기로 했고 디지털 하루 1시간은 사용 가능하고 밤 9시 이후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넣었죠.